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점심이었습니다. 정희는 58이었고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고 거실 벽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집의 얼굴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보기 좋은 날도 있었고 보기 싫은 날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점심 무렵 휴대폰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정수기 정기 점검 안내였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시 방문 예정. 평소처럼 자동으로 뜨는 안내였습니다. 정희는 원래라면 네 하고 넘겼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 거실을 지나가다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 눈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희는 더 섬뜩했습니다. 도연은 스쳐본 게 아니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내일이야? 였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연은 곧바로 시간 조정하면 바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집에 있어야 하잖아였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바로 계산이 됐습니다. 정수기 점검은 필터 한번 보고 가는 일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냥 점검인데 왜 당신이 있어라고요. 그런데 도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단정적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말끝을 낮췄습니다.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오면 빨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문장에서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점검에 무슨 말이 나온다는 건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길래 말이 나오는지, 정희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도연은 늘 똑같이 끝냈기 때문입니다. 예민하다는 말로요. 그날 밤 정희는 거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결혼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사진 속 도연 손에는 반지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연 손에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반지 자국만 희미했습니다. 사소한데 이상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이미 시작된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넥타이를 매다 말고 한 번, 신발끈을 묶다 말고 또 한 번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도연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가 오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도연은 점검이 몇 시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가 1시에서 3시라고 하자 도연은 바로 1시 반으로 맞춰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이상해서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시 반. 왜 하필 1시 반인지. 정희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그냥 사람 들어오잖아. 나 없으면 불편하니까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통제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은 또 덧붙였습니다. 잡담 같은 거 하지 말고 확인만 하고 보내었습니다. 정희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도연이 맡고 싶은 건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잡담이었습니다. 입이 열리면 곤란한 무엇이 있는 사람처럼요. 도연이 나가고 문이 닫힌 뒤 정희는 거실로 돌아와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도연이 손으로 쓸던 모서리 쪽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대로 뒀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으면 흔적이 먼저 움직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점검 시간을 1시 반으로 확인해 뒀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까지 맞출 필요가 없는데라는 자존심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정희는 손이 바빠졌습니다. 거실을 닦고 문 앞 슬리퍼를 정리하고 물을 끓였습니다. 불안하면 손이 먼저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손을 움직이면서도 계속 귀를 세웠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기다린 게 아니라 도연이 남긴 말의 뜻이 들리길 기다렸습니다. 1시 반이 조금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심장이 한 박자 빨랐습니다. 불안은 꼭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먼저 도착하니까요. 문 앞에는 정숙이 코디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단정한 차림 말투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선영은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주방으로 따라와 정숙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고 설명도 짧고 정확했습니다. 정희는 괜히 내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영의 시선이 자꾸 거실벽으로 갔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세 번째에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필터를 잡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속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이 정수기를 보다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사진을 보다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얼른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정희는 그 삼킴이 너무 생생해서 더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뭐 문제 있냐고요? 선영은 아니에요. 사진이 멋있어서요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늦었습니다. 웃기 전에 이미 표정이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검은 금방 끝났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말을 줄였고 마무리를 서둘렀습니다. 정희는 그 서두름이 더 수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이렇게 빨리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현관으로 가면서도 결혼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정희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서 선영이 신발을 신는 순간 정희는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고 왜 그렇게 놀랐냐고, 혹시 아는 게 있냐고요. 정희는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을 아무 일 아니었다로 넘기면 밤새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며 끝내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마음보다 먼저 나간 듯 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남편이 자기 고객 남편하고 너무 똑같다고요. 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선영의 표정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나서 본인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선영은 급히 수습했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요즘 비슷한 얼굴을 자주 봐서요라고요. 그런데 정희는 그 수습이 더 이상했습니다. 괜한 말이면 웃고 끝나야 하는데 선영은 발끝이 이미 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도망가려는 사람처럼요. 정희는 어느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라고요. 선영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선영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갔고 정희는 문이 닫히는 순간 이 집에서 맡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깥에서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정의 심장이 같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선영을 보는 순간 표정이 아주 짧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바꿨습니다. 점검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라고요. 너무 매끈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런 매끈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희는 그 짧은 굳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도연을 정면으로 못 봤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고 도연의 손가락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도연 손에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지 자국이 희미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춰지는 건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점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막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평범한 말로 선영을 붙잡았습니다. 물 한 잔만 하고 가라고요. 잠깐만 앉았다 가라고요.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제일 위험한 건 소리가 아니라 입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요. 정희는 선영을 현관에서 붙잡았습니다. 물 한 잔만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문을 닫아버리면 선영이 뱉은 너무 똑같다는 말이 밤새 정희 목을 조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눈빛이 너무 절박해서 선영은 한 발을 다시 들였습니다. 그 한 발이 정희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집이냐 그 한마디만 듣고 나면 이 불안이 모양을 가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웃지도 않고 선영에게 고개만 까딱이며 점검 끝났죠를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그 반복이 너무 인위적이어서 더 섬뜩했습니다. 진짜 끝내고 싶은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막아야 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도연은 선영 가방 쪽을 한번 보고 현관 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돌려 길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움직임이 밀어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선영도 그 분위기를 알아챘는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다음 점검 때 뵙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거의 확신했습니다. 선영은 아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문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정희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동네냐고요? 그냥 동네만이라도요. 그때 선영의 입술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무심코 근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그 찰나를 자르듯 끼어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가시면 됩니다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영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말 하나가 나오기 전에 도연이 칼같이 끊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세 사람 대신 두 사람만 남았는데도 공기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보지 않고 신발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괜히 바쁜 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 바쁨에서 또 하나를 봤습니다. 도연은 죄책감으로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들킬까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도연에게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따지면 도연은 또 예민하다로 끝낼 게 뻔했습니다. 대신 정희는 조용히 거실로 갔습니다. 결혼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반지를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현관에서 본 도연 손에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 정희는 아주 사소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연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 같은 종이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못 본 척했다가
도연이 화장실로 들어간 순간 종이를 꺼냈습니다. 주차 정산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오늘, 시간은 일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사는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불안이 감이 아니라 방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영수증을 다시 넣었습니다. 도연이 모르게 오늘은 확인만 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도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손에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찾는 건 바람의 증거가 아니라 남편의 다른 삶의 주소라고요. 정희는 영수증에 찍힌 곳으로 갔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차로 10분 남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내가 모르는 삶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정희는 도연 차를 봤습니다. 번호가 익숙했습니다. 도연은 익숙한 각도로 핸들을 꺾고 익숙한 속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처럼 드나드는 집이었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다른 쪽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잡으려면 먼저 내 숨부터 숨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도연이 로비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에서 누군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박재호님. 그 이름이 로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도연이 못 들은 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너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라고 했습니다. 실수면 머뭇거려야 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생활처럼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반지를 끼웠습니다. 정희 집에서는 사라진 반지였습니다. 정희는 그 반지가 사람을 바꾸는 스위치처럼 보였습니다. 반지를 끼는 순간 도연이 아니라 박재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연은 망설임 없이 도연 팔을 끼웠습니다. 처음 잡는 팔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하연은 웃지도 않고 그냥 일상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올라가자.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정희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정희는 그 둘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걸 보면서도 다리가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희 발이 나갔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이 먼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정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 사람의 숨소리가 한 공간에 갇혔습니다. 정희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했습니다. 하연이 먼저 정희를 훑었습니다. 놀라움보다 경계가 먼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리 침범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정희는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도연이 아니라 박재호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하연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정희는 그 한 문장에서 끝났습니다. 도연은 이미 역할이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앞에서는 남편, 하연 앞에서는 다른 사람.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은 하연 앞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라고요. 그때 도연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떨림은 부정이 아니라 정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도연은 정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잡는 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의를 달래는 손이 아니라 정의를 끌어내던 손이었습니다. 하연은 엘리베이터 안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하연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재호 씨, 오늘 정리하기로 했잖아.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의는 그 말에 등골이 식었습니다. 정리. 어제 도연이 집에서 했던 말과 같은 결의 단어였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도연은 바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집에 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정의는 그 순간 묻고 싶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쓸데없는 인생을 만든 건 누군지요. 하지만 정의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리를 내면 도연은 또 정의가 난리친다로 끝낼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는 대신 도연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도연은 미안해서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켜서 떨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느낌이었습니다. 하연의 눈빛이 복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의는 집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밤 저 여자가 이 집까지 올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불을 모두 켰습니다. 밝히면 마음이 덜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결혼사진을 벽에서 내려 식탁 위에 눕혔습니다. 찢지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여기 있다는 사실만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뒤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정의 얼굴보다 식탁 위 사진을 먼저 봤습니다. 정의는 그 시선에서 또 하나를 봤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미안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진이 증거가 될까봐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넘어가자고요. 끌면 피곤해진다고요. 정의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피곤한 건 늘 정의 몫이었고 도연은 늘 피곤한 척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는 묻었습니다. 방금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도연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또 같은 방식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처리할게였습니다. 정의는 그 문장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처리한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의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더 크게 굳었습니다. 도연이 현관으로 뛰듯 갔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왔는지 모르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낮고 단정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재호 씨, 연락 왜 안 받아요? 정의는 그 한마디에 눈앞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내 집 현관에서 내 남편이 재호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하연은 문턱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 발을 들였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발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울고 빌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연은 식탁에 앉자마자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얇았지만 태도는 두꺼웠습니다. 정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속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랑 싸움이 아니라 처분 싸움이 시작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연은 말했습니다. 길게 하기 싫다고요. 확인서 쓰고 끝내자고요. 정의는 그 말이 제일 얄미웠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끝내자를 말하는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정의는 처음 알았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도 정희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하연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은 오히려 펜을 집어 정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사인만 하면 돼 같은 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게 더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지금도 정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맨 위를 봤습니다. 이름 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이 아니라 박재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로비에서 울리던 박재호 님이 다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어제까지의 결혼을 한 번에 비웃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연은 자신도 속았다고 말하려다 입이 먼저 실수했습니다. 통장 이름도 재호였다고 말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몰랐다면서 통장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연은 피해자 얼굴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말이 너무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어제부터 찍어둔 사진들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도연이 반지를 끼던 장면, 로비에서 이름이 불리던 장면, 하연이 정리를 말하던 순간의 메모까지요. 정희는 하연에게도 도연에게도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못 박았습니다. 정희는 말했습니다. 둘 다 배우자일 수는 없다는 사실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때 도연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급히 숨기려 한 다른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연이 아니라 아내로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두 집을 오가며 한 사람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아내로 저장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 위는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한 집에 부부가 앉아 있는데 분위기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거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이 몇 장, 펜 한 자루, 봉투 하나가 사람보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보며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제일 큰 목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날도 똑같은 표정을 꺼냈습니다. 미안한 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친 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자기 죄를 사정으로 포장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오래 본 사람이라서 오히려 더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도연은 길게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딱 필요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조용해진다고 했습니다. 더 끌면 서로 손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도연은 늘 서로라는 단어 뒤에 정의를 숨겨놓고 자기만 살 길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연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끌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그 현실이라는 단어가 제일 싫었습니다. 정의가 지금 겪는 건 현실이 아니라 정의의 현실을 훔쳐간 사람들의 뻔뻔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주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해 제기 안 한다는 문장이 왜 있는지요? 도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더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정의가 화내길 바랐지 문장을 읽길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주 태연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정의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 내일 하자였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내일 정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얼굴이 풀렸습니다.
정희는 그 풀림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방심하는 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래, 내일이라고 바로 받았습니다. 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그 고개 끄덕임을 보며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둘은 미안해서 고개를 끄덕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사인해 줄 거라고 믿어서 끄덕인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딱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식탁 위 종이를 전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종이의 윗부분만 찍지 않았습니다. 문장 전체를 찍었습니다. 이에 제기가 들어간 문장까지, 서명란까지 전부 남겼습니다. 둘째, 도연이 숨기려던 2번째 휴대폰이 진동 울릴 때마다 화면을 기억했습니다. 연락처 이름이 무엇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스쳐가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셋째, 선영에게 짧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잠깐만 있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설명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사람은 도망가지만 짧게 하면 남습니다. 정희는 내일 장소를 일부러 집 밖으로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도연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연은 늘 문 닫힌 곳에서만 강한 사람이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도연이 만든 덫을 도연이 싫어하는 장소로 끌고 가서 뒤집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순서가 더 또렷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서가 잡히는 순간 사람은 덜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확정의 날이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구가 있고 번호표가 있고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이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큰 소리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옷이 더 단정했습니다. 머리도 더 깔끔했습니다. 정희는 그 단정함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잘못을 덮을수록 사람은 외형을 더 정돈하는 법이었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보자마자 우리끼리 하자는 눈빛을 던졌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하연도 도착했습니다. 하연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연은 지금도 정희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흔들리는 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쳐다보지 않은 채로 직원에게 아주 단순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2개로 쓰고 있습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연이 들고 왔던 종이 거기 찍힌 이름 박재호를 말했습니다. 정희는 울분을 섞지 않았습니다. 울분이 섞이면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끝까지 사실만 쌓았습니다. 직원이 신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도연은 잠깐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오해로 넘기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오른쪽 주머니를 봤습니다. 도연은 늘 같은 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쪽에서 지갑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모르는 지갑이었습니다. 도연이 역할에 따라 지갑까지 바꾸는 사람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연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짧은 침묵이 생겼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긴 박수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도연은 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말이 많아질수록 거짓말은 잘못된 방향으로 튀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일 인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시기였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부터 사인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인이 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연은 그제야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하연은 나도 속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거기서 칼처럼 끊었습니다. 정희는 하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을 공격하면 하연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도연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들이밀던 이에 제기 안 한다 종이였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직원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걸 사인하라고 했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직원이 문장을 훑는 순간 도연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상황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희는 사인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사인을 강요했다는 기록을 남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도연은 늘 집에서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진짜 응징이 터졌습니다. 박재호님. 정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는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은 가장 오래 산 삶을 드러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시선이 도연에게는 칼이었을 것입니다. 도연은 그제야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큰 곳에 서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정희는 그 장면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만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연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이 기록과 시선으로요. 그날 이후 정희는 도연에게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오히려 긴 말을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설명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변명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벽을 봤습니다. 결혼 사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찢지 않았습니다.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파괴는 잠깐 시원하지만 다음 날 더 허무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서 서랍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정희는 그 행동이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집의 질서를 바꾼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며칠 동안 아주 현실적인 일부터 했습니다. 통장과 자동이체를 정리했습니다. 집 안명의와 고정비를 점검했습니다. 손이 바빠졌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바쁨은 불안이었고 지금의 바쁨은 정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내가 몰랐던 구멍을 하나씩 막았습니다. 도연이 만들었던 이중생활은 결국 구멍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그 조심스러움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정희의 사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본 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그 남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라는 한 줄은 정희에게는 긴 문장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하연은 이후로 정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하연이 어떤 결말을 맞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희에게는 가장 큰 응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내 시간을 쓰지 않는 것, 그게 시니어의 승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집이 다시 내 리듬을 찾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상하게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두 개로 쪼개서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다시 하나로 모아 세울 수 있다는 거요. 정희는 도연을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자기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바닥을 다시 고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는 내 이름이 먼저라고요. 이제 내 삶에서는 내 숨이 먼저라고요. 정희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마무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